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파묘란 영화가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화제가 돼서 오늘은 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지간일을 하고 계시니까 파묘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파묘란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평상시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파묘라는 단어 자체를 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파묘라는 말 자체는 이제 풍수 용어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풍수 용어이지만 또 다른 비슷한 말도 하나 있습니다. 네. 면례라고 하는 건데요. 면례. 예, 면례. 예. 파묘와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파묘. 영화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풍수지리적인 내용과 네. 또 이제 무속 관련 내용 이렇게 네, 나오지만 파묘란 건 순수 풍수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파묘, 깨뜨릴 파자에 묘자. 네. 네, 묘를 깨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묘를 깨뜨리는 경우는 어떨 경우에 깨뜨릴까요? 일단은 뭐 후손들이 좀 괴롭다든지 네. 뭐 집안에 일이 안 풀린다. 네. 뭐 집안에 뭐 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보통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풍수 의례를 하게 되니까. 네. 그 파묘 아닌 파묘가 우리 이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 이장. 네. 산소 밑으로 뭐 터널이 난다거나 네네. 뭐 국가에 수용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파묘 아닌 파묘, 그렇죠. 원치 이장을 않아도. 네네. 이장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멸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에도 보면 산소를 쓰고 나서 네. 혹은 쓰기 전에 네. 좋은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잠시 보관을 해서 아, 육탈을 시켜서 뼈만 뼈만. 네, 네네. 우리 저기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네, 왜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 뼈가 거기. 네. 그 뼈가 그 뼈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조상님이 편하고 후손이 그 덕을 입는 것, 네. 뼈를 통해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뼈가 좋은 풍수지리적 영향을 받을 때 네. 후손도 이제 덩달아 좋아진다는 건데 네네. 결국 이제 한마디로 귀결이 되죠. 뼈대 네. 있는 집안이구나. 네,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같은 DNA를 가진, 네.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파묘라는 건 안 좋은 조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묘를 깨뜨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파묘의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화장. 화장.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이장. 네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죠. 사실 근데 참 좋은 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과거부터 풍수지리에 의거해서 이걸 썼다면 네네. 자리가 남아났겠느냐. 네. 한편 맞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틀린 말도 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약간 신비성을 부여하자면 네. 하늘이 허락한 자리인가, 네. 허락하지 않은 자리인가 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좋은 자리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별로 운이 안 맞는 사람이 거기에 묻히고 싶어도 이렇게 허락을 안 하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의뢰를 파묘를 받았을 때, 네네. 일단 묘의 주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주소를 알려줘서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내비게이션도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 집을 2번 이상 지나친 적이 있어요. 아, 마치 홀린 것 같이. 마치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나치고 나서 저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결과는 파묘를 못했습니다. 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인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실제로 그분들하고 어렵게 만났을 때 네.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묘라는 이제 영화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전제 조건은 이장을 하느냐, 이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네. 이제 양자간에 네. 그걸 전제로 두고서 이제 하는 것이죠. 네. 화장을 해서 뭐 뿌린다 이런 것 같으면 일단 에너지가 끊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네. 또 다 맞진 않아요. 이상하게. 아. 한국에 보시면
그 윤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윤달에 보면 파묘를 해서 조상님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파묘를 해서 또 문중 납골당을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 제일 무서운 게 가족. 가족, 납골. 예, 우리 모두 정말 한가 무섭죠. 한 배를 탄 아, 네, 예, 정말 무서워. 납골묘를 조성을 하는 건데 네. 화장의 원칙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모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좋은 자리면 뭐 더할 나위가 없이 좋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선산 네. 혹은 자신 개인의 땅 네. 이런 곳에 이제 납골당을 짓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많다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화장을 했을 때는 제일 바람직한 게 화장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곳에 뿌려준다. 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네.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흙을 맛보기도 하나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직원분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영화의 어떤 설정일 수도 있고 네. 또 재미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각 지역마다 네. 저희가 영화를 본 건 파묘입니다. 네. 파내는 거죠. 네. 매장을 할 당시에 각 지역마다 매장법이 다 틀려요. 아, 네. 네네. 관을 써서 하는 매장법도 있고 네. 또 석관이라는 걸 써서 또 돌로 된 관을 써서 하는 것도 네네네.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관 없이 한없이. 매장지까지 와서 관에서 시신을 꺼내서 몸만 들어가는 몸만 들어가요. 예, 그런 장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틀려요. 네. 네, 그래서 어느 게 맞다, 네. 뭐 어느 집 제사가 기준이다 이건 없거든요. 네. 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리고 네. 그 가문별로 또 다 틀립니다. 네네. 어떤 집은 또 이 석회 있죠. 네. 뭐 도구를 방지한다, 혹은 뭐 땅 속에 나무 뿌리, 네. 혹은 뭐 뱀, 네. 뭐 한국에도 요즘은 가끔 있습니다. 그 흰개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흰개미. 아, 예. 흰색 개미는 아닙니다. 네. 이름이 흰개미로 불리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를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 묘를 좀 안 좋은 걸 쓰면 확실히 이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궁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우가 나오는데 왜 여우인가? 예,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여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단 여우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거기에 음양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네. 일본과 관련된 게 나오죠. 네네. 거기서 일본 말하자면 무당인가? 그죠? 음양사라고 음양사. 합니다. 네네네. 음양사는 뭐냐면은 어떤 한국의 무당 개념과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혀 달라요. 네. 일본에서 어떤 대륙에서 넘어간 도교, 네. 불교, 혹은 이제 그 신토, 일본식으로는 신토 문화라고 합니다. 신도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그 어떤 특이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음양도를 행하는 사람을 음양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6세기 정도에 시작이 돼서 일본에선 한 7세기 정도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음양사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맞습니다. 보시면 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고 네.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음양도의 이제 창시자 혹은 제일 대표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네. 네. 굉장히 그 음양도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풍수지리 혹은 주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되게 강하게 미쳤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왜 여우인가? 네. 네. 우리 주변에 사람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도 있고 네. 뭐 귀신들도 있고, 네. 네. 특히 일본은 그런 귀신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섬나라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굉장히 이렇게 네. 활성화돼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 귀신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괴 혹은 하동이라 불리는 괴물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갑바스시 아시죠? 네네. 갑바스시에 나오는 그 요괴도 일종의 일본에서 상징화된 네, 맞습니다. 괴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인화돼서 네네. 나오는데 네. 여우는 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사람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늑대가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늑대는 아무래도 사람과 거리를 네. 두니까, 네. 뭐 우리가 영특한 사람 혹은 이쁜 여자를 봤을 때 여우 같다. 네. 네. 서양에서도 여우같이 생겼네라는 말은 칭찬입니다. 아, 굉장히 뷰티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서양은 칭찬이군요. 네, 칭찬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여우라는 존재가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한국에도 그게 있네요. 구미호. 구미호. 네. 네. 구미호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간을 빼먹기 위해서. 아니 간을 빼먹고 그다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싶어 되고 하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걸 이용해서 네. 어떤 여우의 어떤 정령을 이용한다거나 네. 여우의 어떤 마음을 이용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네. 불임을 당한다거나 네. 네. 또 조금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여우라는 존재가 네. 일본의 어떤 음양도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여우라는 게 하나 더 그 영화상에 네네. 들어온 그럼 것 같습니다. 그 음양사가 여우에 홀린 것인지 빙의가 된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여우가 둔갑을 한 것인지. 물론 영화에서는 그걸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 밝혀버리면 재미가 없죠, 영화가. 그렇죠. 네. 영화는 또 네. 상상을 하게 만드는. 저희들은 왜 여우를 거기에 대입을 했느냐. 예. 이제 이것 정도 아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우의 둔갑, 네. 환생, 네. 혹은 빙의 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이 영화가 다시 좀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빠뜨렸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부잣 집안에 보면은 장남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남 장손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장남 장손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띠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묘의 영향력이라고 하죠. 네네. 영향력이라고 그러고 또 전문 용어로는 방분법이라고 합니다. 방분법. 누구에게 영향력이 가느냐. 네. 그렇죠. 네. 네. 산소를 어떻게 묘를 쓴다고 해서 후손 모두에게 가진 않아요. 네. 그게 문제죠. 네. 네. 왜? 어떤 후손은 잘 되는 후손도 있고, 맞습니다. 네. 어떤 후손은 안 되는 후손도 있고, 네. 그 비율이 대체로 보면 안 좋은 비율이 70, 좋은 비율이 한 30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손을 보는 게 맞는데 네네. 그 30%의 후손이 반기를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파묘라든지 이장이 이게 굉장히 쉽지가 너무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네네. 쉽지가 않고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집안 싸움이 나죠. 막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네. 네네네. 막 멱살잡이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서로 원수가 돼서 안 네.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그 집안이 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고 네. 네, 아니면 열에 여덟 내지 아홉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파묘를 하려고 날을 잡지 않습니까? 네. 날을 잡으면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방해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네. 어떤 또 자동차 사고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네. 아니면은 사람이 다친다거나 네. 또 누가 죽는다거나 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일반인들은 겁을 먹게 되죠. 겁을 먹어서 묘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건데 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영화는 이제 어느 정도 설정상 특정 인물에게 집중돼 있죠. 피해는 누가 받아야 된다. 장남 장손만 막 받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어떤 산소의 그 기준점에서 보면 네. 주변의 이런 형태들을 봐서 네. 장남 혹은 차남 네. 이것은 뭐 여자들에게만 내려가는 질병. 네.
여자들에게만 당하는 어떤 조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다만 네. 장남에게만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장남이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받기는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영화에서 설정은 그렇죠. 네, 영화의 설정은 네,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묘에 따라서 이제 뭐 여자들만 문제가 생긴다. 네. 아니면 남자들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영화 설정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장남이면 영향력이 제일 강하죠. 그렇죠. 예, 장남이라야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떤 조상의 선산을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한 조건이 이제 파워가 주어지니까. 네. 그럼 DNA가 안 섞인 며느리들도 받나요? 영향을 받아요. 또 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입양. 네네. 입양, 수양아들, 수양딸. 또 그 집에 살게 되면 네.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뼈의 DNA도 다른데 왜 그런 영향이? 근데 영향이 가요. 아. 경험상 보면 영향이 가더라고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이 공유가 되는 건가? 그죠? 그것도 있고 네. 그 자리 자체에 보면 네. 양자가 발복한다 이런 자리도 있거든요. 양자가 발복한다. 네. 네. 뭐 양자라면 뭐 남자 여자가 해당이 되죠. 네네. 네.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네네. 그 가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안에 에너지장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장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네.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김고은 씨가 이렇게 정말 그 무당의 그 빙의된 연기를 굉장히 이렇게 잘하던데 네. 거기서 보면 일단 제물로 돼지를 굉장히 여러 마리를 쓰던데 네. 네. 보통 하기가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쓰긴 하는데 그렇게 네. 돼지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돼지를 쓰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네, 돼지라는 건 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네,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죠. 네, 네. 돌아가셨다는 게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북두칠성 그때 저번에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한민족은 특히 네, 이 선민의식이 강해요. 네,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네, 잠시 지구별에 잠시 왔다. 네, 이 생각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어디로 삼았느냐? 네, 북두칠성으로 삼았죠. 네, 네, 그래서 그 북두칠성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네. 과거에 돼지의 네. 다리에 보면 점이 7개 박힌 돼지들이 있었어요. 아, 가끔 이게 뭐 많은 건 아닌데 가끔 그런 돼지들이 있어요.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걸로 아는데 아, 그 돼지 종류가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점이 있던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멸종이 되니까 네. 그냥 돼지라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돼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돼지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 돼지를 쓰기도 하는데 아, 검은 돼지. 네, 지금은 그것도 귀하거든요. 아, 검은 돼지. 아, 네. 네. 검은 돼지도 귀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돼지라도 쓰는 게 네. 이제 그 유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무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통 풍수 일을 하면서 무당과 이렇게 영화처럼 협업을 하기도 하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네, 왜냐면 이제 무속인들의 어떤 세계관과 풍수의 세계관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네. 영화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좀 이건 별개의 궁금함인데 일단은 거기 최민식 씨께서 이제 거기 이제 지관으로 나오는데 일단 형태로 봤을 때 네. 뭐 자총령이 잘 돼 있다, 뭐 우베코가 잘 돼 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오직 그것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이렇게 측정이 필요한 건지. 영화상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적인 걸 얘기했고요. 네네. 또 풍수지리에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과 네.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것도 다 이렇게 계산에 네네. 의한 건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 확실하겠죠. 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렇게 제일 더 확실하죠. 확실하게. 예. 아, 한 가지만 됐을 때는 가능성은 일단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으로. 네. 네. 확인 사살을 하려면 네. 네, 이렇게 겹쳐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긴 네네. 했는데 그쪽에 보면은 그 외에
그 말하자면은 그 할아버지 네네. 묘인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손들을 괴롭히는지 사실은 자기 핏줄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의 사랑하던 할아버지가 왜 나를 괴롭힐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스토리상 전개가 그렇고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 내가 조상입니다. 네, 땅에 들어가서 괴롭습니다. 네,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끔 꿈에서 계시를 줄 수도 있고요. 네, 나 괴로우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호소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좀 괴롭히. 괴롭힘의 어떤 질병의 형태라든지 그런 네네. 걸 주게 되죠. 아, 네. 알아차리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만약 방향이 네. 무속인에게 갔다, 그럼 구슬해라. 네,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완벽한 해결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조상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환경을 해결하면 네, 해결될 것이다. 네,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각색을 한 걸로 저는 봐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 거기 밑에 또 이렇게 관이 하나 더 세로로 묻혀 있고 이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 일부러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영화의 이벤트이기도 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스포를 많이 해버리면 안 되지만 네, 그 일본이라는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정기를 말살하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네네. 조선시대 이런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네. 소문이 났어요. 굉장히 좋은 묘라고. 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양반집이고 권세가 있고 이런 집이면 쓸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몰래 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선시대 송사의 80%가 무덤 송사. 이렇게 같이 겹쳐서. 네, 우리가 조상님을 썼는데 왜 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분산이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집안에 교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기존에 되어 있던 곳에 다시 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2층 침대도 아니고. 그래, 2층 침대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집안에 갑작스런 연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네.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은 명당이라도 그렇게 겹쳐서 쓰면은 좋은 이렇게 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겠네요. 그릇이 깨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 근본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큽니다. 네, 산도 큽니다. 그렇죠. 네. 한국의 산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산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아담한 동산입니다. 네네. 중국의 산은 한국의 산의 한 100배 정도? 네. 50배에서 100배 정도 큽니다. 땅도 워낙 너무 넓으니까. 네. 그리고 북쪽은 산이 많죠. 남쪽은 네, 평야가 네, 많지만 산이 많다 보면 그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한 가문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로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가문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혈자리를 가진 그렇죠. 산들. 마치 우리 수도관으로 얘기하면 네. 뭐 100mm, 200mm 송수관과 같은 굉장히 큰 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네. 한국 같으면 20mm, 네. 30mm 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죠. 수압이 30mm에 맞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네. 그 옆집에서 선을 하나 더 꼽아보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 나눠 먹기지 않습니까? 물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집안에 병고가 생기게 되면 네. 조선시대는 반드시 산소부터 점검을 하죠. 누가 도장을 했는지 네. 이렇게 이중으로 썼는지. 네네. 일단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일단은 관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묶는데 네. 그게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혹시 그걸 뭐 말뚝 대신 이렇게 한 건지. 세로로 하는 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네. 영화의 어떤 설정으로 보면 말뚝 대용으로 썼다는 말뚝 게 대용으로. 네. 납득은 되죠. 네. 그렇지만 절대 세워서 쓰는 경우는 강시 영화 아니면 볼 그게 없습니다. 네. 그 실제로 말뚝을 받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도 그렇고. 네. 그 말뚝을 박는 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이제 엄밀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닥 효과는 없어요. 효과가 제일 좋으려면은 터널을 뚫는다거나 네. 산을 깎아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해버리면 맥이 끊어집니다.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산맥에 이런 쐐기둥을 박았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좀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새 기둥을 박았다 이러는데 아파트도 보면은 요즘 네. 뭐 이렇게 밑에 이 이제 뭐 산을 약간 깎아서 뭐 짓기도 하고 네, 네. 기둥을 굉장히 많이 박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할까요? 아파트 개발 행위 자체가 산을 파괴하는 행위죠.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산의 뭐라 그럴까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네. 뭐 허리에 해당된다거나 허리. 목에 해당된다거나 네. 혹은 머리에 해당된다거나 하는 부위를 네. 이렇게 건드려 버리게 되면 네.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있죠. 네. 네. 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쇠 말뚝을 박아서 뭐 그런 네. 영향보다는 그럼 그 위치에 뭐 굉장히 뭐 큰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면 굉장한 영향력을 그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 도로를 내는 것도 네. 틀을 닫고 산을 깎아내고 도로를 내는 것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죠. 네. 제일 확실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을 터널을 뚫지 않고 약간 돌아가는 길 네.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좀 네. 그러면 또 이런 한 가지 더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산을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했으면 네. 망친 게 아닌가?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뭐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연미인이 제일 좋겠죠. 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연미인이. 성형미인도 있어요. 성형미인도 노력의 대가기 때문에. 네. 네, 네. 성형미인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도시를 개발하고 음. 어떤 새로운 개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네. 그게 잠깐은 흉할 수 있지만 영원히 흉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형도 잘해야 미인이 되듯이 이 네. 개발도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좀 잘해야 도시도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게 네, 된다면. 네. 네.